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뉴스에서 경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을 1.0%로 전망했습니다. 3개월 전 제시했던 1.5%에 비해 0.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걸로 분석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역 장벽 확대, 금융 여건 악화, 기업과 소비자 심리 위축 등도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OECD는 관세 확대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과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 임금 상승에 힘입어 연말 이후 회복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2026년 성장률은 2.2%로 지난 3월과 같은 수준의 회복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내수 부진을 고려해 통화 정책 완화를 제한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노인 빈곤 완화와 출산 육아에 따른 기회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 반경이 허용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생존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우리가 신속하고 영리하게 관세로 반격하는 것이 불허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미국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는 걸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수출이 지난달 트럼프 관세 전쟁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4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8% 넘게 급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수출액이 572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미 수출이 101억 달러, 대중 수출이 104억 달러로 각각 8.1%, 8.4%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관세 전쟁이 진원지인 미국 수출은 4월 6.8% 감소한 데 이어 5월 8.1% 줄어들며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32% 급감한 영향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의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수출이 5월 기준 사당 최대인 138억 달러로 21% 증가해 전체 수출이 급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 9대 수출 시장 가운데 유럽연합과 옛 소련연합을 제외한 7개 지역 수출이 일제히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매긴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여파로 전 세계 교역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관세를 부과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도 8.4% 급감한 건 중국의 경기 부진이 반영된 결과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녀 2명을 둔 한국 4인 가구의 실질 세 부담이 역대 최저 수준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독신 근로자와 비교해 실질 세 부담률이 연간 11%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혜택을 늘려준 걸로 분석됩니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간한 조세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실질 세부담률은 지난해 13.5%로 1년 전과 비교해 1.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4인 가구 세부담은 독신 가구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독신 가구의 세부담은 24.7%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4인 가구와 독신 가구의 세부담률 격차는 OECD 평균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이 같은 세율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4번째로 높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줄어든 민간 소비의 절반가량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1일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3년에서 2024년 민간 소비 추세 증가율은 연평균 2%로 10년 전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며 이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0.8%포인트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장기 소득 여건 변화가 0.6%포인트, 평균 소비 성향 하락이 0.2%포인트 소비 증가율을 떨어뜨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장기 소득 여건 변화는 고용률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핵심 생산 연령층의 비중이 줄면서 노동 투입과 노동 투입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0.2%포인트, 인구 구성 변화는 0.4%포인트 민간 소비 증가율을 떨어뜨린 걸로 분석됐습니다. 한은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둔화를 막는 방법은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효과적인 대안으로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몰리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미국 쪽으로의 수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를 2배 정도 올리게 되면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경쟁력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